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공항 국제선은 개항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항공편이 운행하지 않아 승객 0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추가 휴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부산 전통시장 일부가 상인 생계를 이유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부산시는 영업을 재개한 전통시장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 을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만에 3선 의원 탄생과 최초의 민주당 입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자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편은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는데요. 24일에는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이 개항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곳곳에서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빈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출국장과 입국장에는 직원들 뿐입니다. 항상 긴 줄이 늘어서는 발권 부스도 전체가 운영을 멈췄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도 아예 불이 꺼졌습니다. 3월 이맘때면 하루 평균 13,000명의 승객들이 이곳을 오가지만 오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4일 김해공항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개항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월요일 하루 2차례씩 외항사 항공편이 오가지만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고 일주일 중 4일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겁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62%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3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졌고 이용객은 75%나 줄었습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용객을 모두 합해도 지난해 3월 하루 이용객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공항에 입점한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태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도 적자 영업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기름을 우리가 안 주고 회사에서 주는데도 5만 5천을 벌어가 이어주는데도 그것도 힘들다. 이제 확진자가 들라고 뭐 가면 조금 나아지라고 몰라도 그러면 택시가 다 죽는 거죠. 공항 내 일부 면세점도 오는 31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둔 항공사들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 저가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직원의 70%가 휴직했습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항공사 성수기라 할 수 있는 하계 시즌이 시작되지만 오는 5월까지도 제대로 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계의 타격은 보다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밤새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북구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해외 입국자로 정확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는 확인 중입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8명으로 6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40명이 현재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부산교육청이 부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추가 휴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 8,500여 곳 중 6,200여 곳이 휴원에 참여해 참여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6천 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 각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며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시는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뒤 4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업 중이었던 부산 전통시장 일부는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첫 휴업에 들어갔던 자갈치 시장 등 전통시장은 상인 생계 문제로 고심 끝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진시장과 평화시장 등 동구 7곳, 부산 진구 3곳, 수영구 2곳, 사상구 1곳에서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부산시는 영업을 재개한 전통시장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각 대학들도 개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고육지책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작은 책상 하나에 컴퓨터 그리고 TV와 카메라가 전부입니다. 교수는 준비한 강의 자료를 보며 마이크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온라인 강의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설명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 또 학생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비대면 강의는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강의가 익숙치 않은 교수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올린 강의 영상은 학생들이 PC나 모바일로 언제든 수강 가능하고 과제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한계는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수업이 수업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등록금을 내고 굳이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특히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던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대학 교수들은 신입생들을 위한 전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뭐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수업 듣고 있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은 없느냐, 뭐 지금 새롭게 우리가 LMS를 도입을 했는데 LMS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대학 생활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 과정에서 좀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실시간 화상 강의도 도입했습니다. 한 강의에 3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토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환경이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강의를 들을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초선 무덤이라 불리는 부산진 을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만에 3선 의원 탄생이냐, 최초의 민주당 입성이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15 총선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부산진 을은 3명의 후보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승 현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류영진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신영웅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류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선거구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며 이번 선거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철도 차량 기지창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서명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창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하고 전포동 또 지하상가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는 초선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삼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집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역시 철도 정비창 이전 부지의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선 철도를 걷어내서 단절된 동네를 하나로 다시 복원을 시키겠습니다. 서면 가까이 있는 철도 공장창 약 6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있는데 부산 신항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에다가 우리 그 항로화 산업단지라든지 의료관광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신영웅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15 총선 본후보 등록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아직도 후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선에 김세영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금정구.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선을 통해 김경지 후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애초 단수 공천됐다 경선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수색이 짙은 금정에서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당 차원에선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 후보는 완주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 25일쯤 중앙당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에 등록해 경선을 준비했던 백종원 후보가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되자 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공관위에선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김종천, 원정희 두 예비 후보의 경선을 결정했는데 원전 청장이 중간에 경선을 포기하면서 김종천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백 후보는 이에 반발해 또다시 당 최고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위는 김종천 후보를 단수 공천한 금정구 지역 공천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본 후보 등록 후 선거전을 대비하고 있던 두 후보 모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 공천된 후보에 굉장히 결격 사유가 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뭐 제의 결과가 이렇게 뒤집히고 하겠지만은 뒤집었을 경우에 지금 있는 후보, 지금 공천받은 후보가 또 반발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잡음으로 총선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진 않을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텐데요. 선결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 몸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신고와 명부 작성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명부가 나오면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재외투표, 7일부터 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은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지 못한 분들의 상으로 해가지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의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앞번호가 부여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500만 원과 함께 신청서와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5 총선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엔 거리 유세가 가능하고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학교 방문이 가능하지만 교실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비방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대 총선은 18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재수, 김영춘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한 부산선거대책위원회를 24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김혜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후보, 박창식 전 사하경찰서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부산 지역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25일 조경태 최고위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미래통합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대위 인선을 발표합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보수 대통합을 통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대위 명칭은 2020 통합선대위로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정구 부곡 4동 주민들이 건강 마스크를 제작해 대구 시민과 금정군의 자영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정구 부곡 4동 새마을 부녀회 등은 건강 마스크 제작실로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재봉틀로 제작한 수제 건강 마스크를 의료시설의 근무자와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구 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에게는 건강 마스크 200매와 손소독제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이스 업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마이스 관련 업계 1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다고 답한 업체가 92%였고 이 가운데 50%는 평년 대비 80%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이 자체 개발하고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전시회와 국제회의에 개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열 감지기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3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25일 수요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에는 일부 지역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운데 서울과 강원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밤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금요일인 27일에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금요일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